안녕하세요. 조이북 클럽의 조이입니다. 살아가면서 난 왜 이렇게 소심하지? 실수한 거에 대해서 상대방이 괜찮다 하는데도 자꾸 미안하고 그럴 때 있지 않나요? 그런 분들에게 추천해 드립니다. 안톤 체호프의 단편선입니다. 네, 안톤 체홉은 현대 단편 소설의 완성자로 불립니다. 저는 사실 체호프를 갈매기, 벚꽃동산 그런 희곡 작가로서 더 많이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책을 읽으면서 단편 소설도 이렇게 역사상 한 획을 그었구나. 게다가 의사였구나. 하나도 제대로 하기 힘든데 이 사람은 어떻게 멀티지? 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또 살아온 성장 배경을 살펴봤더니 안톤 체홉은 우리가 지금 사는 시대는 뭐 귀족이나 뭐 노예나 이런 계급이 없는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사실 돈이 계급이 되는 시대여서 좀 씁쓸하긴 하지만 어쨌든 안톤 체홉은 당시 할아버지가 원래 농노였는데 열심히 돈을 모아서 시민권자가 됐어요. 근데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 식료품 가게를 하다가 폭망하는 관계로 안톤 체홉은 어릴 적 소년 가장 역할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 힘든 순간에도 어떻게 유머를 잃지 않고 작품 곳곳에 풍자와 위트를 집어넣는지 참 대단하다 싶더라고요. 네. 사실 이 단편도 밥벌이 좀 더 돈을 벌기 위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을 역량을 알아본 사람이 너 좀 더 진지하게 써봐 해서 이렇게 대작가로 탄생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여기 단편들이 굉장히 짧게 되어 있지만 인상적인 게 많은데요. 그 중에서 관리의 죽음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인공 체르바코프라는 사람이 브리잘로프라는 장군에게 공연 중에 실수를 그만 재채기를 해서 침이 튀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각하, 제가 침을 튀겼군요. 본의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장군이 괜찮아요. 괜찮아. 그런데도 제발 용서하십시오. 저는 그저 저도 모르게. 그럼 상대방은 또 앉으세요. 제발 공연 좀 봅시다. 괜찮다고 했는데 이 사람은 계속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이 소심한 저에게도 그래 이 사람 체바코프는 그럴 수 있어. 저 사람은 괜찮다고 하지만 안 괜찮은 거 아니야? 특히나 20대 때, 10대 때는 더 이런 거에 마음이 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주인공의 마음이 너무나 이해가 가는데, 또 반대로 이 장군의 입장에서는 괜찮다고 했는데 다시 찾아와서 미안하다, 실수였다. 이렇게 하는 게 이 장군 입장에서는 또 스트레스가 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오해의 끝은 이렇게 마지막 부분을 읽어드리자면 결론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체르바코프의 뱃속에서 무언가가 터져버렸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상태로 그는 문을 향해 뒷걸음질 쳤다. 그리고 흐느적 밖으로 걸어 나갔다. 기계적으로 걸음을 옮기며 집에 돌아온 그는 관복을 벗지도 않은 채 소파에 누웠다. 그리고 죽었다. 저는 맨 끝에 이 장면 그리고 죽었다 해서 와 이렇게 소심한 사람이 이게 너무 소심하면 이렇게도 될 수도 있겠다. 더군다나 직급이 높은 사람에게 만약에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라면은 이게 더 잠 못 이루는 밤이 될 수도 있겠죠. 어쨌든 누군가의 사소한 실수가 저 사람한테 되게 미안한 것 같아. 사과를 10번 했는데도 그게 마음에 남아있는 상황. 근데 또 상대방은 그게 더 귀찮고 짜증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오해의 끝은 이 소심한 사람의 이 생명이 이렇게 끝나버리는구나. 그래서 씁쓸하면서 내 얘기가 아닌가 싶더라고요. 이 외에도 귀신은 하나도 안 나오는데 굉장히 공포스러운 공포와 내기, 배짱이 드라마도 굉장히 인상적이거든요. 한번 보시다 보면
이 인생의 단편이 굉장히 비극적인데 이거를 우픈 상황으로 묘사하는 부분에서 와, 그럼 뭔가 씁쓸함이 남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금 생각이 나게 되는 체호프의 작품들입니다. 그리고 또 저는 우리나라의 단편들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학교 다닐 때는 점수 때문에 뭐 운수 좋은 날이라든가 삐사한과 러브레터, 메밀꽃 필 무렵 이런 작품들도 결코 뒤지지 않는다. 우리도 단편은 역시 뛰어나구나 라는 생각을 또 하기도 했습니다.